지난 13일 오후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조선소의 특수선 함정건조 작업장. 지인 캉캉 철판을 두드리고 연마하는 소음과 크레인이 움직일 때 나는 경보 및 귀를 울렸다. 지지대 위 근로자들은 윙쇠를 갈아냈다. 입안에 쇠를 머금은 듯한 맛이 났다. 전라자 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된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양해군의 꿈이 세워지고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안이 생명인 특수선 건조장은 지붕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직원들조차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특수선 건조장의 빗장을 이례적으로 서울경제에 열었다. 특수선 함정건조 작업장은 한국 해군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현장이었다. 함정 건조장에 들어서자 8년 임무를 마치고 설계 수명이 다한 부품 등을 교체하는 창정비를 위해 돌아온 장보고급 잠수함 박유함이 시야를 압도했다. 선체에 새롭게 칠한 검은색 특수 페인트와 수많은 임무를 거치며 빛이 바랜 기존 페인트의 명암 대비가 뚜렷했다. 박유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의자 방패였다.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이 30여 년 전 독일 엔지니어들을 어루고 달리며 기술을 배우고 밤낮 없이 만들어낸 땀의 결실이었다. 맞은편에는 박유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다. 이 선박은 장보고 3급 배치-1의 입원함. 전략적 의미가 큰 신형 함정이어서 21세기 거북선으로도 불린다.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차세대 잠수함 건조를 위해 근로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작업 중이었다. 사다리를 올라 내려다본 갑판에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관이 보였다. 이 수직발사관을 통해 아무도 감지하지 못하는 깊은 바다에서 최대 사거리 1500km의 미사일을 쏴 적이 전략 목표물을 맞출 수 있다. 장보고 3는 디젤 전지 추진 재래식 잠수함이 매일 배터리 충전을 위해 물 위로 떠올라야 하는 것과 달리 AIP라고 불리는 공기분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바닷속에서 3주 이상 계속 작전을 할 수 있다. 함정 건조장 밖바다가 보이는 안벽에는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인 경남함이 올해 12월 인도전 시운전 평가를 위해 정박해 있었다. 길이가 122m에 달하는 큰 배이지만 날카로운 선수 덕분에 날렵해 보였다. 경남함은 대공, 대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전투함이다. 수중 방사 소음 감수를 위해 가스터빈과 디젤 발전기로 구성된 디젤 전기 추진 전동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탑재된 것이 특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1981년 방산업체 지정과 함께 약 40년간 국내 해양 안보 전력을 공급해왔다. 전체 직원 28,000명 가운데 약 2,000명이 특수선 본부에 근무하고 있고 국내 최대 함정 설계 기술 인력, 최대 건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특수선 사업은 수주 가뭄에 시달릴 때 단비 역할을 해왔다. 2013년 이후 5년 만에 방산 부문 수주액 1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지난해는 1차 사업에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약 1조 1,600억 원에 추가 수주했다. 오성군 특수선 사업 담당 수상한 PM부장은 특수선은 정부와의 계약이라는 특성상 상선보다 수익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선가가 비싸고 건조기간도 길다며 경남함 한 척이 3,500억 원인데 24,000 T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비용은 2,000억 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선가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고했던 특수선 사업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파도를 피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들여와야 할 장비의 수입길이 막혔고 이를 시운전할 서비스 엔지니어들의 입국이 제한된 탓이다. 생산 공법을 바꿔가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인도가 지연되면 하루당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지체 보상금을 내야 할 위기다. 수출길도 좁아졌다. 유수준 특수선 사업본부장은 주요 수출국의 호위함 수출을 위한 제안서를 내고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중단됐다며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수출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예정됐던 수출 물량이 지연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우리 해군이 발주할 차세대 첨단 수송함들의 기대를 걸고 있다. 해군은 주변국 해군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차기구축함, 통합화력함, 호위함 등을 발주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이에 대비해 함정용 전기 추진 체계를 선제 개발했고 가상현실, 자동화체계 등 스마트 함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 입찰로 사업을 발주했지만 의도치 않게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을 현대중공업의 수송함을 전문 생산하는 구조로 발주를 내면서 양사 모두 기술 인력 유지에 애를 먹고 있다. 유 전무는 잠수함과 대형 전투함 연구 개발과 건조에는 대략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인력의 도태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현재와 같이 한쪽에 치우친 사업 구도가 이어진다면 대우조선해양은 수송함에서 현대중공업은 잠수함에서 기술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다. 유 전무는 서방의 전유물인 잠수함과 대형 전투함의 국내 독자 개발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술 경쟁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경쟁 구도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선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스마트 해군, 대양 해군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2025년 핵잠수함 보유국 한국은? 브라질 해군은 8,500km에 달하는 해상 국경선과 대서양 연안 심해유전 보호 및 감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한 척을 포함한 5척의 신형 잠수함 건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잠수함 건조 사업은 브라질 해군과 오데브레흐트 조선소 그리고 프랑스의 TCNS4가 합작으로 추진하고 사업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한다. 신형 잠수함들은 기존의 노후화된 잠수함 5척을 대체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통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인도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들게 된다.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전장 100m, 배수량 6,000톤이며 2017년 건조에 착수해 2025년 진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투피급 잠수함 5척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8년 프랑스와 잠수함 건조 기술 합작으로 2011년 7월부터 스코펜급 디젤 공격용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40억 달러를 투자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2월경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조선소 건설을 완료 예정으로 2017년경 브라질 최초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 해군은 언제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될까? 우리 군은 209급 잠수함 9척과 214급 잠수함 3척 등 모두 12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214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최신의 기술로 설계되고 최신 장비를 탑재한 잠수함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에 비하면 연안작전과 감시작전에 한정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 해군도 핵추진 잠수함을 계획한 과거 사례가 있다. 지난 2003년 33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조영길 전 장관이 재임 시절 핵추진 잠수함 추진하다 주변국의 압력과 재원 확보 및 기술 문제로 좌절된 바 있다. 이 같은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국산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당장이라도 한다면 몇 년 안에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근식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주변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해군력을 보완하는 효과적인 전략무기라면서 미래 해군은 내적 원잠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 발전소와 작동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과 안정성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보유하기 위한 기본 기술과 응용 기술 연구 중에 있어 급이 완성되는 시점에서도 충분히 건조 가능하다 설명했다. 장보고 3 사업은 3,000톤급 잠수함 2척을 오는 2022년까지 해군에 전력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는 만큼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능력은 점점 완성되는 셈이다. 앞서 전문가의 의견처럼 현재 한국은 충분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국가 최고 권력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여론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2017년 9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전략자산 도입 범위에 핵잠수함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핵잠수함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전략자산 확보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왔습니다. 핵잠수함을 원하는 국민과 군의 여론에 화답한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2017년 8월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도입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권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기동함대 창설을 언급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해군은 핵잠수함 개발을 위한 비공개 태스크포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의 결단만 나오면 형상 제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해군은 이미 지난해 4월 핵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마쳤고 군사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젤 잠수함, 수면 위로 떠올라 충전해야. 군과 전문가들이 핵잠수함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군사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디젤 잠수함의 추적 기술 단점을 보완하려면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데 축전지를 소진하면 수면 위로 떠올라 스노클을 통해 디젤 엔진을 작동해 충전해야 합니다. 스노클을 사용하면 적에게 탐지될 위험이 높아지고 충전을 위해 추적 임무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적잠수함을 후방에서 추적하려면 소나 기능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지그재그 운항이 필수적인데 적정 거리를 유지하려면 적잠수함 1.5배 속도를 내야 합니다. 이때 디젤 잠수함은 최대 속력이 시속 28에서 37km인데 반해 최신 핵잠수함은 45에서 66km 정도로 속도를 낼 수 있어 교전이나 추적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대 추진력을 얻으면 어뢰와 거의 비슷한 속도까지 낼 수 있어 회피 기동에도 용이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디젤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큰 핵잠수함은 미사일 발사관이나 어뢰간 수도 많아 공격 성능이 뛰어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의외의 복병은 소음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연구팀이 지난해 펴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최소 소요량 결정을 위한 임무 할당 최적화 모델 보고서에 따르면 핵잠수함의 소음은 120에서 130dB 수준으로 디젤 잠수함보다 10에서 30dB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중국의 한 핵잠수함은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에 탐지돼 쫓기다 결국 국기를 단 상태로 해상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신의 함정으로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소음 감소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핵잠수함 개발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된 상태로 외교적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신문TV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